HLB가 4.22% 하락으로 공매도 금지 개시 당일에 보여주었던 14.38% 상승 이후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며 상승분의 70%가량을 잠식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HLB가 조정을 보인 이유는 출량파 장전 코멘트를 매일 확인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HLB가 왜 조정을 보였으며 앞으로 HLB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을 기준해야 하는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총 4차례 시행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다면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또한 역대급 유동성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매도 이슈로만 HLB가 상승했다면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공매도 금지 이외에도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대폭 하락한 것이 HLB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에 해당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1월 2일 FOMC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경제지표가 되었습니다. 고용과 금리에 대한 연준 의장의 언급은 성장주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필히 주목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언급해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였던 미국 노동부의 10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며 노동시장이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2년물 국채금리는 10베이스포인트라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었으며, 그동안 금리에 핍박받았던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반등세가 나와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폭락한 날 공교롭게도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다 보니 많은 언론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이슈로만 상승한 것으로 오인했는데, 공매도 금지 당일에도 강조했듯이 고용시장 둔화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의 폭락이 HLB와 제약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HLB와 제약 섹터는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다음날 바로 벌어졌는데, 전일 고용지표를 디테일하게 분석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일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드러나며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하락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급등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당시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둔화된 이유는 제조업 고용이 35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5만 명 중에 33만 명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나왔으며,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고용이 감소한 부분만큼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달 발표된 고용지표가 15만 명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며 고용 둔화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며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급반등과 함께 우리 증시는 전일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토해내는 조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강조했듯이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성장주를 포함한 우리 시장에는 좋을 리가 없으며, 공매도 금지가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공매도 금지 시행 당일부터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지수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장전 코멘트를 세심하게 관찰하였다면 어느 정도 HLB의 흐름을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고용 동향과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향방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심이 연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개인들 또한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 공매도 금지만 믿고 무조건 고를 외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금리를 포함한 연준의 금리 이슈는 언제쯤 마무리되고 지수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쯤 일어날까요? 최근 출량파는 VIP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기고문에서 지수가 조정을 끝내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 거시적인 시황 분석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료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머지않아 금리 이슈는 소멸될 것이며, 금리 이슈가 소멸된다면 그 후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세 상승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단순 뇌피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수일에 걸쳐 분석한 자료인데,
지난해 9월 말부터 출량파는 지수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를 지속적으로 추천하여 VIP 멤버십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글로벌 시황 분석에서 출량파가 보여준 인사이트를 고려한다면 거시적인 시황에 있어서는 출량파의 예측이 어긋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HLB 투자자들은 HLB 그룹주에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수의 앞날도 100%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는 특정 종목 비중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를 초과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평가된 종목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지수가 아무리 조정받아도 개별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앞서 강조드렸듯이 금리 이슈만 종결된다면 지수가 대세 상승장에 돌입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소외주 등 저평가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언급한 김에 하나 더 첨부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너무 잦은 단타 매매를 하거나 반대로 특별히 꽂히는 종목에는 기약 없이 장투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추세와 파동을 만들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투를 하는 것은 완전 초보 투자자한테나 어울리는 매매 전략일 뿐입니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변곡점에서 통계와 확률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차트에 대한 이해력과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시황이나 차트에 대한 조회를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황과 차트에 대한 조회가 깊은 분석가를 조력자로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역 운동선수들은 은퇴를 해서 자신보다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숙련된 경험치를 높게 사서 나이 많은 선배들을 코치로 모시며 그들의 노하우를 체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식파는 운동선수와 다르게 신체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가 고도화되는 분야임에도 숙련된 분석가들을 제대로 대우하거나 그들의 노하우를 돈을 써가며 습득하려는 경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주식판에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하고 사기꾼 또한 넘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로 출량파는 국내 최초로 추천한 종목의 모든 영상과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러한 저급한 주식판의 분위기를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식은 비중 조절 없이 막연히 보유하는 것보다는 파동과 추세에 따라 부분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부분익절이 중요한지를 출량파가 올해 초부터 언급했던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HLB는 올해 초부터 2월 17일 시가의 지지력이 HLB 모든 차트를 통틀어도 가장 강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단기 대응 목적으로 추천했던 HLB의 1차 목표가가 37,100원이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주며 출량파 목표가의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23일에 진입했던 HLB 3차 진입의 목표가는 33,240원이었는데 공매도 금지로 급등했던 지난 6일에도 해당 구간을 넘지 못하고 조정받으며 출량파 목표가의 저항력과 부분익절의 중요성을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올해 초부터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저항력이 막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해당 구간에서는 수차례 윗꼬리를 남기며 출량파 차트 분석의 정교함과 부분익절의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HLB생명과학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생명과학의 차트 모양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가장 강한 단기 상승을 보여주며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1차 저항 구간에 진입하였으며 1,600원에는 중급 이상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급격한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정 이후 9,790원에 너무나 뻔한 저항이 있다고 강조드렸는데 공매도 금지로 해당 구간까지 재반등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강한 저항에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제약은 오래전부터 권리락가를 기준으로 14,110원에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역시나 조정을 보여주었으며 조정을 마치고 반등할 때는 13,110원부터 시작하는 저항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어김없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HLB바이오스텝은 저항력이 강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3,745원에서 조정이 나와주었으며 최근 2,580원이 마지막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며 추가 대응을 했었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조금씩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HLB 그룹주 중에서 차트 모양이 가장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룹주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HLB 생명과학의 차트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생명과학은 단기 급등한 반면 이노베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19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2435원부터 차트상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2435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대응하실 분들은 당시 제시했던 2435원과 2145원의 분할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HLB 파나지는 그동안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역시나 10월 19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3430원이 역대급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을 권장했는데 이후 해당 구간을 지지삼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HLB나 HLB생명과학이나 HLB제약과는 다르게 나머지 HLB그룹주들은 4월 17일 추천 당시 변곡점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 대응 목표가를 안내해드릴 목적으로 추천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출량파 여타 추천 종목들처럼 어렵지 않게 양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자주 언급한 종목은 아니었지만 얼마 전 방송에서 10월 6일을 정점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9월 12일 시가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해당 위치까지 반등했을 때 수익권에 있다면 이렇게 막강한 저항력이 있는 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HLB 테라퓨틱스 또한 자주 언급했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출량파 단기 대응 최종 매수가였던 3,550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4,080원에는 중급 이상의 저항력이 있으니 해당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HLB 전체 그룹주를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올해부터 출량파의 HLB 그룹주 분석은 상당히 정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주식 유튜버들처럼 맞는 말만 짜집게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방송들을 재시청하신다면 출량파 차트 분석의 정교함을 직접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공매도 금지는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HLB처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동향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금리 이슈도 머지않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5월 이전까지는 시세를 한 번 이상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단기 대응 물량으로 배정해놓고 적절한 변곡점에서 부분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면서 매매 스킬을 높이신다면 중요한 순간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멤버십 추천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는 코스피가 2273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지수가 연초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지수와 비교할 수 없는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메이드가 진입가 대비 44.5% 수익으로 최종 목표가를 터치하였는데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조정을 보이며 출량파 목표가의 정교함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출량파 VIP 멤버십 추천 종목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데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익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알테오젠이 30.4% 수익으로 1차 익절하였는데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전일 37,050원으로 1차 목표가를 터치한 후에 적지 않은 조정이 나와주며 역시나 변곡점에서는 익절한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K맥스가 과거 1차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조정을 보이는 등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터치하면 해당 위치가 단기 고점이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변곡점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익절했다가 재매수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는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의 매매 성과를 방송을 통해서 종종 입증해드렸는데 출량파의 매매 전략과 매매 시스템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한 번씩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매매 일지를 공개하면서 추천 성과까지 좋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에 참여하는 것도 투자 자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의 단기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